안녕하세요. 우리가 보는 이 반짝이는 금 한 돈, 그 가격표 뒤에는 사실 런던에서부터 시작되는 아주 길고 복잡한 여정이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시대를 초월하는 자산, 바로 이 금의 진짜 가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요. 금이 애초에 왜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 런던에서 정해진 가격이 어떻게 우리 동네 금은방 가격표에 지키게 되는지, 그리고 앞으로 금값은 또 어떻게 될지, 금 가격에 대한 모든 비밀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. 근데 가격을 바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. 금이 수천 년 동안 왜 그토록 특별한 대접을 받아왔을까? 그 깊은 문화적인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. 자, 여기서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꽤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. 왜 우리는 순금을 24K라고 부를까요? 이게 놀랍게도 말이죠. 화학이 아니라 식물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. 아주 먼 옛날에 무게가 거의 일정한 캐럽이라는 나무의 씨앗 24개를 순금 무게를 재는 기준으로 삼았다고 해요. 바로 여기서 24캐럿이라는 말이 시작된 거죠. 정말 신기하죠? 이처럼 금은 정말 수천 년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문화권에서나 권력과 부, 그리고 신성함과 영원한 가치를 상징해 왔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귀한 금, 전 세계적으로 이 금의 가격은 대체 누가 그리고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? 모든 금거래의 출발점, 바로 국제금시세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바로 글로벌 표준 가격인데요. 이 가격이 정해지는 기준은 아주 명확하고 또 엄격합니다.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. 전 세계 금값을 정하는 곳이 바로 런던에 있어요. 런던 금시장 연합회, 줄여서 LBMA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매일 2번씩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트로이 온스당 가격을 딱 하고 발표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게 나오죠? 런던에서 달러로 정해진 그 가격이 대체 어떻게 우리가 사는 한국의 금은방 가격표에 원화로 찍히게 되는 걸까요? 그 비밀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자, 보시면 총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. 먼저 런던에서 발표된 달러 가격에다가 그날의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야겠죠? 그리고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온스 단위를 우리가 쓰는 돈 단위로 바꿔주고요. 마지막으로 여기에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이나 여러 가지 국내 요인들이 더해져서 최종 가격이 완성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금값이라는 게 그냥 순수하게 금의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, 환율이나 세금 같은 것들이 다 녹아들어가 있는 최종 결과물인 셈이에요. 아, 그리고 한국 시장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거예요. 이게 뭐냐면 국내에서 금을 사려는 사람이 갑자기 확 몰릴 때는 국제 시세보다도 더 비싸게 거래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. 자, 이제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? 그럼 이번에는 매일매일 이 금값을 위아래로 흔드는 그 보이지 않는 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의 요인이 서로 막 밀고 당기면서 금 가격을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.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미국 달러와의 관계예요. 이게 약간 시소 같다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. 달러 가치가 쭉 올라가면 금값은 내려가는 경향이 있고요. 반대로 달러가 약해지면 금값은 올라가는 거죠.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아주 큽니다. 달러 말고도요. 예를 들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거나 내린다거나 하는 정책들, 또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 금을 막 사들이는 움직임, 아니면 갑자기 어디서 전쟁이 난다거나 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 생기면 사람들이 역시 안전한 건 금이야 하면서 금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서 그래서 지금 금 한 돈이 대체 얼마인지 한번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? 2025년 10월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2025년 10월 18일을 기준으로 보니까요. 우리가 보통 애기 돌반지로 맞추는 순금 한 돈, 그러니까 3.75g을 살 때 가격이 부가세 포함해서 90만 7천 원이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. 내가 살 때 가격이랑 반대로 내가 가진 금을 되팔 때 가격이 다르다는 점이에요.
보통 우리가 살 때 가격에는 부가세나 여러 유통마진 같은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팔 때 가격이 더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.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죠. 앞으로 금값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전문가들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그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예측하고 있어요. 일부 분석가들은 2030년쯤 가면 지금보다 2배 이상 오를 수도 있다는 그런 꽤 파격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. 왜 이렇게 다들 좋게 보느냐?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일단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또 각국 중앙은행들의 정책도 변하고 있죠? 거기다 인플레이션 압박도 계속되고요. 역사적으로 봐도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져 왔으니까 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아주 큰 겁니다.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통 이렇게 조언을 해요. 금으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내 전체 자산의 한 5에서 10% 정도를 위험을 분산하는 일종의 보험 같은 수단으로 금에 넣어두는 게 어떻겠냐,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금 가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. 모든 것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디지털화되는 이 세상에서 과연 금은 예전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안전자산의 상징으로 계속 남아있을까요? 아니면 미래의 금융시장에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까요?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혹시 발음은 거의 똑같은데 뜻은 완전히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그런 표현들 들어보셨어요? 오늘 바로 그런 흥미로운 한국어 수수께끼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.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아이, 그리고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규칙. 이 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요? 언뜻 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, 그쵸? 놀랍게도 그 정답은 바로 이 두 글자에 숨어 있습니다. 바로 금과 옥입니다. 둘 다 엄청 귀한 보물을 뜻하잖아요. 그런데 이 똑같은 보물이 어떻게 전혀 다른 두 개의 세계를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오늘의 주인공 금지옥엽과 금과 옥조입니다. 딱 봐도 두 단어 모두에 금과 옥이 들어가 있죠? 맞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으로 그 차이점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표현부터 시작해 볼까요? 이건 바로 사람을 위한 표현입니다. 금지옥엽이죠. 금지옥엽,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요. 황금으로 된 가지와 옥으로 된 잎사귀라는 뜻이에요. 와, 상상만 해도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? 이렇게 귀하고 예쁜 자연의 이미지가 어떻게 사람을 묘사하는 데 쓰이게 됐을까요? 여기서 이 황금가지와 옥잎은 옛날 임금님의 자손이나 아니면 정말 귀하게 키운 자식을 상징해요. 그래서 보통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깊은 애정을 표현할 때 내 금지옥엽 같은 자식, 이렇게 말하죠.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. 예를 들면 바로 이렇게요. 우리 아이는 정말 금지옥엽 같은 존재야. 이 문장 하나만 들어도 아이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으세요?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보죠. 금과 옥조는 따뜻한 사람과는 정반대로 아주 차가운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금과 옥조, 이 단어를 한번 뜯어볼까요? 이건 황금으로 만든 법과 옥으로 만든 조항이란 뜻이에요. 아까 봤던 부드러운 가지와 잎이랑은 느낌이 확 다르죠? 훨씬 단단하고 엄격한 느낌이 들잖아요. 네, 바로 그 느낌이 맞습니다. 금과 옥조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법이나 규칙을 상징하거든요. 어떤 가르침이나 원칙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죠. 그래서 금지옥엽과는 달리 아주 엄격하고 뭐랄까 좀 격식 있는 뉘앙스를 풍겨요.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죠.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지키며 살았다. 이 문장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조언이 아니에요.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끄는 절대적인 원칙,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. 자,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 두 사자성어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그 수수께끼를 시원하게 풀어볼 시간입니다.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. 정말 놀랍도록 간단하죠? 금지옥엽은 사람을 위한 말이고 금과 옥조는 원칙을 위한 말이라는 거. 어때요?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?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차이가 시작되는 거예요. 부드러운 가지와 잎에서는
따뜻한 애정이 느껴지고 단단한 법과 조항에서는 엄격한 원칙이 느껴지는 거죠. 결국 단어가 가진 그 이미지 자체가 감성의 방향을 처음부터 결정해버리는 셈이에요.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근데요, 이 미묘한 차이를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? 이건 그냥 단어 퀴즈 맞히는 게 아니거든요. 사실 이건 언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표현하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. 똑같이 귀한 재료인 금과 옥을 가지고도 언어는 완전히 다른 감성과 의미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.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. 그리고 이 모든 차이는 결국 그 귀한 가치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. 살아 숨쉬는 존재, 즉 사람에게 붙느냐,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규칙에 붙느냐. 바로 이 차이가 따뜻함과 엄격함이라는 정반대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죠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.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금과 옥조는 무엇인가요? 그리고 여러분의 세상을 환하게 빛내주는 금지옥엽은 또 누구인가요? 이 두 가지가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.